유튜브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TV에서 정규재 씨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펜앤드마이크 거기에서 단독 특종 보도를 했다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독 특종 보도 이것은 최종 수정 2019년 3월 8일 18시 12분 댓글이 15개 달려있는 그런 상태의 그 보도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과 분까지 소개를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요구. 제목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 공개, 따옴표하고 만장일치 탄핵할 테니 하야해달라 따옴표 닫고 타진. 세 번째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 의사 밝히고 선고까지 기다려. 이것이 그 특종 보도의 3개 그 제목입니다. 정규재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로서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판 거래의 오리지널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방송 그리고 인터넷 신문처럼 보이는 그 단독 특종 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시의 헌법재판소가 재판 거래를 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정규재 대표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단독 특종 보도한 곳은 펜앤드마이크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이것은 정규재 대표의 말처럼 깜짝 놀랄 뉴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해당 단독 특종 보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그 보도는 유튜브에서 정규재 씨가 보여준 그런 것이고 직접 그 홈페이지를 찾아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좀 다른 것이 이 홈페이지에서 정규재 씨가 보여주었던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기사가 수정됐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정 2019년 3월 9일 21시 2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방송이 나가고 특종 보도가 있고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사가 바뀐 겁니다. 이러면은 독자나 시청자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사가 진짜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역시 제목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자진하야 의사 타진. 그러니까 유튜브 정규재 TV에서 소개했던 화면에서는 일주일 전 하야 요구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는 일주일 전 자진하야 의사 타진. 내용은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은 이것이 만일 기사에 참과 거짓을 나눈다든지 혹은 이것이 법적 분쟁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나 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 따옴표하고 모 재판관, 이름을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모를 쓰지요. 모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가능성이 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하야해달라 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날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후에는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 공개라는 것이 빠졌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을 폭로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공개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공개라는 것을 삭제했으니까. 그 다음에 만장일치 탄핵할 테니 하야해달라 타진, 탄핵할 테니 이미 하기로 다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 재판관,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갑자기 모 재판관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탄핵 가능성이 있으니, 탄핵할 테니가 아니고 탄핵 가능성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해달라 타진, 이렇게 됩니다. 위의 것은 우리가 탄핵하기로 정했다, 그러니 하야하라, 이런 것이고, 밑에 거는 살펴보니까 탄핵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진해서 하야해달라,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우선 이 제목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말하는 주체도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말한 내용이 바뀌었고 이랬다 하는 것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사를 고쳐 썼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부분에서 아주 주목을 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살피기로 합시다. 첫 번째 자료는 이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그것이 펜앤드마이크 기사든 방송이든 다 정규재 대표 측에서 생산한 그런 것입니다. 3월 8일 22시 29분에 수정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일주일 전쯤 헌재 측이, 이 헌재 측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 괄호 열고 박근혜 가로 닫고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전하며 탄핵 결정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것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3월 8일 정규재 뉴스 칼럼 부분의 녹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파면할 거다. 그러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미리 하야를 해라. 고 정치 노름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청와대에 전하도록 한 경로를 저는 들었습니다. 정규재 씨가 들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펜앤드마이크에서 특종 기사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사법 거래다. 그런 일종의 정치적 흥정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박근혜에게, 이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전했다. 하야하라고 했다. 사법 거래에 정치적 흥정이 벌어졌다. 정규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펜앤드마이크가 특종기사 보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료입니다. 3월 9일 21시 20분 수정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일주일 전쯤 헌재 측 모 재판관이, 앞에서는 그냥 헌재 측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이 되면서 헌재 측 모 재판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모 재판관이 청와대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전하며, 앞에서는 탄핵 결정이었는데 이제 결정 가능성으로 바뀌죠.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 기사와 처음 방송은 한 번밖에 없었죠. 이 내용은 상당히 강하고 위험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뒤에 기사는 상당히 온건하게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의 이 단독 특종 보도라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정규제 뉴스 칼럼이라는 방송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측이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특종 보도하고 정규제 뉴스 칼럼하고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뉴스의 진정성이 확보 안 될 정도로 다르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여권의 한 인사가 말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모 재판관이 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이 무엇이 사실인지 이것을 정규제 대표가 공개적으로 추가 보도하고 추가 방송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본인이 방송을 하면서 수차 강조했듯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오락가락하면은 일단은 단독 특종 보도를 꽝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밋밋한 그냥 짐작에 불과한 이런 사실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독자와 시청자가 다 속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이것을 보도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앞으로 아주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는가, 아니면 뒤에 수정이 됐듯이 자진하야할 것인지 그 의사를 타진했는가. 이 자진하야 의사를 타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요구도 뭐도 아닙니다. 혹시 그럴 생각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자진하야 의사 타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했다가 이쪽으로 옮겨갔다.
혹은 자진 하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다. 이것도 타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어떻든 이 바뀐 내용의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정규제 대표가 주장했듯이 이렇게 바뀐 후에는 이게 겁박이냐. 정 대표는 분명히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겁박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뒤에는 겁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밝혀달라. 그 다음 둘째, 헌법재판소 측에서라고 했던 것이 헌법재판소 측의 모 재판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인가? 헌재 측의 모 재판관이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8명 가운데 1명이겠죠. 그리고 정규제 대표 말대로 겁박을 한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최소한 밝혀야 된다. 모든 행위자들이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적어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공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증언이라고 말을 했는데 증언을 하는 사람은 당당하죠. 왜 자신을 안 밝힙니까? 이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뉴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든 모 재판관은 성명을 밝혀라. 그리고 헌재 측인가 모 재판관인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라 하는 겁니다. 셋째,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전하며 라고 했던 것을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전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냐 그런 것이죠.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전하며 하면은 정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전하며 그러면 이것은 그저 관측한 사람이나 예측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것은 과연 이것이 비밀 누설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가능성을 전한 것이 이게 겁박이냐? 그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논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참이냐? 이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고쳐 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3월 8일 22시 29분의 그 수정 원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법조인 출신인 이 관계자는 그 증언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시 헌재의 입장을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니 하야해달라는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부하고 헌재의 공식 선고까지 기다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중간 이후 부분입니다. 그것이 3월 9일 21시 20분 수정 원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상 하야해달라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부하고 헌재의 공식 선고까지 기다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정규재 대표는 어느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추가 보도하고 방송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문은 이렇습니다. 넷째, 인용할 것이니,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할 것이니 하야해달라는 요구라는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상 하야해달라는 뜻,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렇게 바뀐 두 번째 경우에 이것이 과연 정 대표가 말하는 겁박인가? 그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그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그 전달한 방향, 청와대라는 것이 명칭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과연 전달은 했는가? 그런데 전달은 하긴 한 모양입니다. 맨 처음에 소개를 했던 그 기사 제목을 보면 이 전달을 받고 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그것을 하야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전달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청와대 박근혜 이렇게 돼 있다가 청와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 이제 시청자나 독자는 이렇게 궁금해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것인가 아닌가? 비서실장에게 전한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표현이 이래가지고는. 분명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청와대라고 했기 때문이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이 있었죠. 이 권한대행은 밖에 행정사무를 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없었다. 이것이 분명하죠. 어떻든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정규재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독 특종 보도를 했다 하고 그것을 봐달라. 그것을 보고 널리 좀 소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기사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사를 도대체 어떤 것이 기사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보고 나서 느낀 것들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참 중대한 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단독 특종 뉴스를 내면서 헌법재판소 사진을 썼는데 그것이 다른 언론사에서 쓰던 사진을 갖다가 썼습니다. 펜앤드마이크 바로 코앞이 헌재 아닙니까? 가서 좀 찍어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독 특종 뉴스에 사건 정리 그래픽이 들어 있었는데 그 밑에 출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려둔 어떤 개인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역시 다른 언론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정리 그래픽 정도는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거 그냥 계속 주워다 쓰는 인터넷 언론이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기사도 주워다 쓰고 자료도 주워다 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의 것 주워다가 재탕한다든지
그냥 남의 것을 갖다 모아서 보여준다든지 하게 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창작자여야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단독 특종 기사의 분량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탄핵 당시에 어떻게 탄핵 소추가 됐고 어떻게 결정이 났고 몇 월 며칠에 나왔고 이런 것들을 쓴 탄핵 당시 뉴스가 한 7줄, 8줄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남의 사진, 헌재 사진, 남의 그 사건 그래픽 이거 빼고 그러면은 반 페이지 정도밖에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 페이지짜리 기사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단독 특종을 내는가. 일단은 아주 그 반 페이지가 압축되어 있고 핵심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반박을 하겠죠.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압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반 페이지짜리 기사에 불과합니다. 단독 특종을 내고 유튜브 뉴스 칼럼 방송하고 그런데 또 문제는 이미 보았듯이 이 기사를 계속 고쳐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신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이미 4번 이상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단독 특종인데. 그리고 날짜가 바뀌었으면 다시 새 뉴스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반 페이지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단독 특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계속 수정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보는 그 기사는 최종본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 최종본이 나옵니까? 이래가지고서야. 나도 지금 최종본을 못 본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 고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페이지를 본 감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너무 펜앤드마이크를 괜찮은 곳, 그래도 인터넷에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아주 실력이 탄탄한 그런 뉴스 매체,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실력이 있고 그리고 수준이 좀 있고 그리고 뉴스 보도만큼은 정말 흔한 말로 발로 뛰어서 스스로 기사를 써서 앉아서 기사를 수정해서가 아니고 직접 처음부터 써서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되든 남의 회사 일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외면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든 기사가 계속 고쳐지고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그 뉴스는 신뢰할 수 없고 그곳의 뉴스는 아무도 인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규재 대표에게서 나는 오피니언 리더의 자격을 이미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규재 대표가 그래도 뭐 좀 잘못하는 게 있긴 있어도 그래도 좀 지켜봐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를 신뢰하고 그의 칼럼을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듣고 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우리가 항상 진실돼야 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당할 수 있다. 우리가 실력으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사상적인 것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갔을 때 국민의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법률과 한계가 된 것이지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많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쪽에서 그저 기사 읽듯이 이런 것을 다루고 해설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덜어는 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어코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이것이 큰일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정규재 대표의 그 홈페이지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에서 이제 저질러버린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정규재 대표는 홈페이지를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지 않고 꼭 홈페이지라고 하던데 인터넷 신문이 아닌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굳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증언을 했다고 하는 사람, 청와대에 그 헌재의 뜻을 무엇이 됐던 간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 사람, 당시 여권이라고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주변이 되겠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인지 국회의원인지 혹은 그쪽 보수 측에 있는 그 보수 측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이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펜앤드마이크의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 그 특종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이 전달자라고 하는 사람을 A씨라고 불러봅시다. 이름을 안 알려주니까. 전달자 A씨가 펜앤드마이크에 밝혔다. 이 모든 것을 밝혔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방송에서 나는 들었다. A씨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한기호 기자, 이 사람이 그 특종 보도를 그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한기호 기자는 A씨가 밝혀서 기사를 썼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만났다, 최소한.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세 사람이 3자 통화를 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의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그 앵커는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또 그 밝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방송 중에 자기는 몰랐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힙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는 몰랐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증언을 한 A씨는 누구냐? 그 당시라고 하니까 2016년,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당시라고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서 2017년 3월 10일까지 그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법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씨 스스로 한 이야기가 기사 속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헌재의 입장을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것이 본인의 말이라고 인용구로 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씨가 누구인가? 일단 A씨가 한 행위는 정규재 대표가 말하듯이 이것이 재판 거래다, 겁박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 실행자, 이렇게 되겠죠. 전달자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A씨의 혐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좋겠죠. 정규재 대표는 A씨의 증언을 듣고는 곧장 단독 특종 뉴스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단독 특종 뉴스의 초기 뉴스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헌재가 무엇인가를 A씨에게 주었고 A씨가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 박근혜에게 전달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되겠죠. 3월 9일 뉴스는 이렇습니다. 헌재에서 모 재판관이 무엇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전달했다. 역시 무엇은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직은 정규재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질문한 그 질문 중에 이것이 들어있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뉴스, 3월 9일 뉴스가 가장 최근이라고 봐서 그걸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모 재판관이 A씨에게 그리고 A씨가 청와대에게 이런 루트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헌재의 모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탄핵 찬성자였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는 어째서 찬성을 했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A, B 이렇게 둘로 나눠보기로 합시다. A는 법에 따라서 보니까 이건 탄핵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성을 한 것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B의 경우입니다. 촛불을 하라고 하니까 찬성해야 하겠다. 이것은 정규재 대표가 그렇게 풀이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촛불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모 재판관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달자 A씨를 봅시다. 전달자 A씨는 분명히 헌법재판소 측의 심부름을 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가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은 타진이나 건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은 재판 거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여기에는 폭력이 심리적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타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기자의 그 단독 특종 기사는 이 타진 쪽에 가깝습니다. A씨의 역할이. 그 다음에 니은은 겁박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심리적
폭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정규재 대표의 유튜브 방송에서 A씨를 겁박을 전달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라는 두 가지 요소와 기역, 니은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각각 연결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을 따져보기로 합시다. 헌재의 모 재판관이 법에 따라 탄핵 찬성을 한 경우, 그 경우에 A씨가 타진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간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헌재의 그 모 재판관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규재 대표 말로는 헌재를 대표한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떻든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래 사건이 돼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증인 A씨는 이 재판 거래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규재 대표는 이 A씨, 증인 A씨의 성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해자이고 범죄자이니까. 이번에는 모 재판관이 법에 따라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A씨가 전달한 것은 협박이다. 이런 경우를 따져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모 재판관은 당연히 협박범이 되겠죠. 그리고 전달자인 A씨도 협박의 공범입니다. 이 경우에 정규재 대표는 둘 다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겠죠. 이번에는 헌재의 모 재판관이 촛불에 따라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랬을 때 A씨에게 전달하게 한 것은 타진이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3번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의 모 재판관은 나쁘고 A씨는 그냥 전달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가? 무죄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2017년 3월 10일에서 일주일 전이다 하는 이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있어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10일이나 최소한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헌재의 범죄 행위를 즉시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A씨는. 그러면 헌재의 결정하는 시기를 분명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춰지는 과정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었죠. 이런 의미에서 증인이다 하고 이 사람 말을 듣고 특종을 터뜨린 그 A씨는 바로 촛불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헌재 편으로서 재판 거래의 공범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헌재의 모 재판관이 촛불 때문에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런데 A씨에게 전달하게 한 것이 협박이다. 이제 4번째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헌재의 모 재판관하고 A씨, 이 재판관은 협박범이고 A씨는 협박의 공범이지요. 그래서 역시 어느 경우가 됐던 다 이 두 사람은 공개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완전히 숨기고 정말 이런 모 재판관이 실제 하는 것인지 A씨가 실제 하는 것인지 이들이 했다는 행위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두 사람을 완전히 베일 속에 묻어 놓고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왜 중대한가? 여러분도 짐작은 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뿐 아니라 이와 같은 적폐청산이니 혹은 정치적인 어떤 재판이니 또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어떤 싸움이니 하는 데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무슨 우파에서 첫째, 둘째 꼽는다고 하는 거대 유튜브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특종 보도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규재 대표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헌재로서는 재판 거래를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판 거래의 오리지널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앵커도 재판 거래가 얼마나 나쁜지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인지 계속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이제 나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 봅시다. 이름이 거래입니다. 헌재 혼자서 거래할 리가 없죠. 거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판 거래를 했을 때 둘 다 범죄자입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이 다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라는 겁니까? 정규재 대표는 헌재를 비난을 하는데 공범자인 그 대항범인 상대방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는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사법 거래다. 그런 일종의 정치적 흥정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정은 또 어떻습니까?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 흥정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흥정 역시, 정치적 흥정 역시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 헌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정규재 대표는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측과 거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헌재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재판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일주일 전에 8대 빵이다. 우린 다 결정했다라고 청와대 측에 웬만하면 그만둬라 라고 압박을 했다. 또는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귀띔을 했다. 글쎄 귀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정치적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귀띔을 했다. 그런데 또 본인이 귀띔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귀띔이 아니면 된 것이냐. 앞에 대통령 측과 거래를 했고 어떤 형태든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다. 물론 헌재만 바라보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헌재하고 손잡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함으로써 이제 그 몇십만이나 되는 그 정규재 대표가 하고 있는 그 매체의
시청자나 독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해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 글이, 그 말이 어떤 뜻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해야죠. 맨 처음에 기사 제목 3개를 소개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선고까지 기다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펜앤드마이크 3월 8일 18시 12분 수정 원문의 제목입니다. 선회해서 좋게 해석을 해서 정규재 대표는 아마 이 내용을 그렇게 넣었겠죠. 헌재는 나쁜 곳이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순진하게 그렇게 이 제목을 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규재 대표가 그렇게 적군도 아니고 사악한 사람도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요. 이 법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둑질을 하긴 했는데 그 도둑질한 빵을 먹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죠. 이 거부의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사람은 어떤 정보를 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다 살펴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의사는 헌재에서부터 온 정보를 받은 뒤에 그 정보를 습득한 뒤에 내린 판단이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죠.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헌재가 준 정보를 받았다는 확인이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달 사고라도 혹시 나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혹시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그것을 받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배달 사고 없었다는 증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일 수사를 한다 하면은 수사기관은 이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 이것은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납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거래로 정보를 받았다, 취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만일 헌재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이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보를 빼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정보를 받았다, 전달했다, 그것을 받고서 의사표시했다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규재 대표의 그 회사가 통째로 가짜뉴스를 내보낸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이 뉴스는 그 방송에서 이것을 널리 퍼날라달라고 해서 이미 상당히 퍼져 있고 또 나름대로 논객이니 하는 그런 네티즌들도 이것을 제2 저작물로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까지 가짜였다고 할 겁니까? 어떻든 헌재에서 정보를 빼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만일 그 헌재의 모 재판관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재판관이어서 그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범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마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정규재 씨가 사람 여럿 잡은 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 특종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 정규재 대표는 만장일치와 그 협박의 문제를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도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잘 집중을 해서 이것을 함께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시간 순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라는 그 결의를 했다. 그것이 1번이고 전달자한테 넘어가는 것이 2번이겠죠. 시간 순서로. 세 번째, 3번이 청와대에 도착을 해야 그래야 협박이 가능할 겁니다. 정규재 대표가 협박을 했다. 그 겁박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헌재는 왜 겁박을 했는가? 거기에서 일단은 정규재 대표의 그 주장을 따라가 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가 표가 갈리면 누군가는 죽는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미리 만들었다 하면서 이 만장일치가 됐다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는 이 순서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합시다. 만장일치가 일단 됐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뉴스가 그 수정이 돼도 계속 먼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헌재의 입장 혹은 가능성도 이미 만장일치 가능성이라는 것이지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지요. 그러면 만장일치가 됐다. 그러면 헌재는 이제 표가 갈릴 일도 없고 죽지도 않겠죠. 이게 순서 1이었습니다.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죽지도 않고 표가 갈릴 일도 없는데 순서 2, 순서 3이 필요하겠습니까? 협박할 필요가 없었겠죠. 정규재 대표의 그 논거가 그 논리 전개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규재 대표는 헌재가 탄핵 결정을 피하려고 하야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한 촛불 헌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촛불의 힘에 눌린. 그러면 이것을 촛불 헌재라고 해봅시다. 촛불 헌재는 결국 만장일치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하게 봐도. 강하게 보면 결정했고 약하게 보면 만장일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탄핵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음 세상은 촛불정부가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세상이 촛불정부가 올 텐데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것하고 굳이 뒷거래를 해서 하야를 요구하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다음 세상에서 헌재가 살아가기에 더 유리합니까? 어느 쪽이 더 영웅이 될 것입니까? 당연히 탄핵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하야를 요구했다 하는 것도 묘하게 꼬인 본인이 뭔가 생각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 논리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정규재 대표는 시종일관 재판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거래라는 것이 반드시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재판 거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재판 거래는 이런 것이죠. 이번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 어떤 것을 주면 탄핵 안 할게. 이러면 정상적인 재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야하면 탄핵 안 할게. 그런 것이었죠. 이 거래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나름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지 한쪽이 끌려가는 것은 아니죠. 안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야하면 탄핵 안 할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봤습니다. 하야하면 바로 형사재판 가는 겁니다. 형사 피고인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쉽게.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어떻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재판 거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것을 재판 거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규재 대표의 이번 이 보도, 방송 여기에서 그의 모든 논리를 깨뜨리는 가장 큰 모순점, 그것은 만장일치다 하는 바로 그 단어, 그것 자체입니다. 그것이 암이었던 것이죠. 뉴스 보도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중을 향해서 뉴스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긴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 그것 역시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사실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긴 시간 확인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도 그쪽이 성급했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